우리가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분열을 시키는 사람을 자제시키고 분열을 시키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분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너는 왜 저 사람한테 비판해?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양비론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대권을 포기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행동이었죠. 서울시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제일 지금 필요한 역할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이 진짜 의미가 없게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3명의 지금 후보가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경선을 통해서 김문수로 정리가 됐다. 저는 김문수 후보 지지할 거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이라고 하면 2달도 남아있지 않고 1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가 있다. 우리끼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아가지고 35%를 확보를 해.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35%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35가 나뉘어 그러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30%가 있지 않습니까? 이 30% 가운데 10%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야지. 그래야지 선거에서 이긴단 말입니다. 팩트에 우리가 기반해서 보자고요. 한국갤럽이 내놨던 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37%, 김문수 9%, 한덕수 2%.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대권 여론사 첫 등장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대권에 나가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시고요. 당연한 행동이었고 잘하셨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한테 필요한 모습은 정말로 대권 전까지 보수가 이재명이 아니라 보수가 아무리 탄핵이 됐다고 할지라도 보수 정부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가지고 저렇게나 지금 놀이하듯이 초등학생 싸움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대한민국에 보수 정부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이게 지켜질 수 있고 환율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잘 방어가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잘 방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6월 3일 전까지 보여주시는 게 이재명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정부가 있었을 때 전 세계가 지금 대혼란의 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게 한덕수 총리가 해주실 수 있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이가 37,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사이인데 여기서 지금 몇 사람이 정리가 됐죠? 한덕수, 오세훈 두 사람이 정리가 됐습니다. 4% 정도가 확보가 된 것이고요. 이 가운데서도 기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을 전부 다 합치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됩니까? 사실상 한 30%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난 민주당만큼은 안 돼.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나는 일단 보수 쪽을 찍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30에서 35%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초반 지지율부터 시작해서 쭉 이걸 보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나는 일단 보수를 찍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30에서 35%가 돼요. 이재명도 마찬가지냐?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40%가 지금 되어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0%로 10%로 격차가 나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40%인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몇 %였습니까? 37% 약간의 이제 그 차이가 있죠. 민주당은 내가 지지하더라도 이재명은 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대통령 선호도는 35%가 고정치였어요. 37%가 나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약간 좀 지금 개딸들이 결집한 것 같은데 탄핵 전국 내내 이재명의 지지율 같은 경우도 30에서 35가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습니다. 매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수 쪽 35 그리고 민주당 35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10% 가까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극우적으로 더 극성 지지층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극성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유튜버들은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무슨 뭐 똘똘 뭉쳐가지고 더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전국 막바지에 들어서서 그리고 실제로 탄핵이 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0%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극성 지지층에 맞는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당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재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관계를 놓고서 한국갤럽 바로 직전의 MBS 조사인데요.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가 50%로 과반을 잃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출당시키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를 지켜보기 좋다, 이게 27%고 탄핵 반대 시위 국면처럼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1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까 전에 27%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일단 그래 출당까지 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뭐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나마 지지하는 분들이 27%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극성 지지층이 16%인 거겠죠. 탄핵 정국 때 그랬던 것처럼, 반대 시위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 이 사람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16%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16%를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겠죠. 여전히 27% 가까이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를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출당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으로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모습을 가상은 망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지혜는 뭐다?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지혜는 가운데로 가야 돼요. 나 이재명 지지율이야. 민주당 싫어. 나 윤석열 국민의힘 싫어라고 얘기하는 30%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35% 가까이 됐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10% 15%만 갖고 오더라도 충분히 뭐 할 수가 있다. 이재명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층이 이재명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모름씨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모르겠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 모름씨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보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반드시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